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입니다. 자, 오늘도 설경 감독과 함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러게요. 맨날 같이 하던 재성이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어디 간 거야? 스페인 갔어. 스페인을 왜 갔지? 스페인에 가서 지금 스페인의 축구 연수를 위해서 갔습니다. 재성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해외 연수를, 축구 연수를 좀 가야 되는데 방송 시간대 겹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가라.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장이 중요하다. 감독, 지도자로서의. 저도 지금 가고 싶은데 가야 할까요? 거기 초청받고 가는 거라서 아무나 가는 거야. 되게 아주 유수의 클럽들. 뭐 스페인, 벨기에 뭐 이런 데에서 벨기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벨기에는 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현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벨기에 전문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뭐 물어보면 되지. 벨기에 어쨌든 간에 김재성 해설위원이 또 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분석에 대한 퀄리티도 덩달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주에 어떻게 좀 한 주 쉬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은 저는 K리그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K리그 경기를 굉장히 편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분석할 때 우리가 경기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분석 한 주 쉬니까 경기들 굉장히 재밌게. 저는 전북과 대전의 경기를 보고 왔어요. 중계. 네. 근데 그 소문에 포획 감독을 불렀는데 포획 감독이 못 알아봤다는 소문이 그게 뭔 얘기야 그게? 17년 만. 안 찍었대. 그 감독실로 들어가길래 포엣을 좀 뒤에서 불렀는데 포엣이 이제 좀 잘 안 들렸는지 뒤돌아보지 않았었거든. 포엣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죠? 2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코치가 지금 감독이잖아. 그때는 수석 코치였고 지금은 이제 감독이었지. 지금 감독님하고 불러야지. 저기 돌아보지. 그렇구나. 내가 포엣 이름 수석 코치 때로 불렀더니 왠지 대답을 감독님을 안 붙여서 그런가. 대답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 그렇지. 형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케이. 감독님이라고 붙였어야 되는데 내가 감독님이라는 소리를 안 붙이고 우리 포획 감독님과 오래간만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핫다리 영표에서 분석할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한 줄 평, 경기 딱 한 줄 평으로 표현한다면? 빛현우가 살린 승점 3점? 비현우? 빛현우 뭐래? 빛현우? 빛현우가 살린 승점 3점. 정확한 표현이네. 포항과 이번 또 제주 경기에서 나는 이번 페널티킥 보면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뛸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 진짜. 확실히 대표 선수는 다르다. 이걸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성 의원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김재성을 재성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도 이재성이라고 그랬지. 2회 때 이재성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재성 이제 우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재성? 이재성 좀 갑자기 보고 싶다. 어디 뭐하지? 자, 김재성 의원을 대신해서 한 줄 평을 하면 마지막 5분만큼은 돈 내고 볼 만했다. 자, 울산이 최근에 뭐 소위 얘기하는 퐁당퐁당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승무, 승패, 승무패. 연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기고 지고 비기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거기 코칭 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하면은. 근데 제주와의 경기를 보면서 공격은 굉장히 좋지만 수비는 또 공격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이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포메이션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대신 선수 스타일, 수비적인 선수 둘 것인가, 공격적인 선수를 둘 것인가. 지금 오늘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루빅손 선수를 백으로 기용했는데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김영건 선수의 어떤 저런 패스도 되게 좋지만 윙백이
찬스에서 이런 움직임과 여기서 이런 마무리, 이거는 공격수도 사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수비적으로 굉장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뺏어내가지고 우리 편한테 연결해주고 또 이때 또 돌아 나가서 이런 마무리 연결. 업사이드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찬스를 너무 잘 만들어주고 이 외에도 보면은 여러 번 이제 찬스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루빅 선수를 저렇게 윙백으로, 풀백으로 기용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왼쪽에 로빅슨,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강상우도 마찬가지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고승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야니치.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수들로만 이 베스트 11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괜찮지만 수비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연승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사실 득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정말 득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이날 경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비할 때 보면 정훈 선수가 백스로 내려와서 수비할 때도 5-4 형태를 갖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야니치나 고승범 선수가 빨리 내려와서 그 컷백이라든가 세컨볼 떨어졌을 때 박스를 보호하는 위치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면은 어떤 역습이 아니라 저렇게 수비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저렇게 쉽게 무너지면서 센터백들하고 다 내려와서 정훈 선수 내려오긴 하는데 미드필드가 안 내려오고 윙포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쪽에 만약에 저게 흘렀을 때 저 페널티 마크 있는 저런 지점에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기를 차지했을 때 거의 프리 마크가 생기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수비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주에게 실점을 당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정훈 선수가 뭐 내려가서 3백 만들고 하긴 했지만 저 이창용 선수의 어떤 크로스를 할 때도 좀 보야니치가 좀 더 타이트하게 가서 우리가 박스 안을 보호하는 훈련도 많이 하지만 크로스를 안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크로스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 수비수들이 좀 편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좀 크로스 너무 쉽게 주는 상황과 숫자가 많아도 경합조차 안 되는 저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좀 울산이 수비적으로 공격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비 쪽에서 뭔가 수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만 연승 혹은 그 지금 현재 있는 순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주는 4연패에 늪에 빠지고 말았는데 제주가 괜찮았던 점 몇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내려서서 거의 울산에게 경기 자체를 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전 중반 이후에 수비가 조금 더 전진해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이 압박한 볼을 이제 계속해서 제주가 가져가는 형태. 그래서 전반 초반에 상당히 울산에게 많이 밀렸지만 이 전반 중반 이후에 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볼을 못 돌려내게 만들었고 몇 차례를 이제 뺏어내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좋은 장면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자, 지금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고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내서 결국 이제 저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그런 프리킥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게 되니까 울산에서 뒤쪽에서 볼을 돌려내기보다는 킥을 하기 시작했고 그 킥한 볼을 제주가 리바운드 볼을 가져가면서 다시 이제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팽팽한 흐름으로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주가 지금 이제 현재 K리그에서 실점이 20개입니다. 이 실점 장면을 보면서 이 지금 현재 제주가 이 수비 조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왜 20실점이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 김영건 선수가 킥을 하는 위치와 상대의 이 수비 라인의 위치가 거의 한 20m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깊게 밀고 올라왔는데 너무 지나치게 키커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올라왔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주의 수비 라인의 발이 빠른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린 편이에요. 느린 선수들이 저렇게 자신 있게 밀고 늘어왔을 때 저 뒷공간 맞으면 그대로 답이 없거든요. 차는 순간 벌써 이 센터백들이 한 2-3m 뒤로 쭉쭉 쳐지면서 저 뒷공간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두 번째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2명의 선수가 있고 가운데에 무려 이제 5명의 선수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임채민 선수와 장민규 선수 사이에 지금 에릭 선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거를 아무도 체크해주지 못한다는 것. 자, 수비 조직이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상대 한 명을
두 명이 놓쳐버리면 저거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지금 제주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점인 예고요. 만약에 이제 소속팀의 선수들이 이제 저렇게 플레이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저런 플레이가 안 나오죠 우리 팀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런 훈련을 좀 그렇지. 우리는 많이 시킵니다. 그렇지. 설경 감독이 아니, 있는 팀에 아니. 저런 플레이가 안 나와. 명언이네. 제주가 좀 아쉬웠던 것은 보통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는 실수 경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제주와 울산의 경기에서는 아마 축구 팬들도 느꼈을 텐데 좀 이해하기 힘든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 장면들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아주 쉽게 이제 뺏기는 장면들. 일단 상대 볼을 뺏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안전하게 그 볼을 소유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실수로 다시 상대에게 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면들을 계속해서 자초하고 있는, 지금도 이제 볼을 캐치하기보다는 뒤꿈치를 사용해서 볼을 하면서 좀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조금 경기 보면서 약간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몸싸움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몸싸움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지금 중앙 수비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 공격수가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장면 하나, 이거랑 아주 대비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현재 제주 선수들의 이 태도와 이 김민혁 선수의 저 태클 장면이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장에서 승점을 따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지, 의욕을 저는 이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면에서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첫 번째 경고 장면은 아주 깨끗한 클린 태클이지 저는 저게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을 먼저 건드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상대하고 터치하는 장면이어서 저기에서는 저는 경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경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고? 물론 오케이. 터치를 먼저 해서 뭐 볼은 뭐 먼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또 약간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저 김민혁 선수 다리 사이에 끼게 되고 한다면은 큰 부상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찬 선수 완전히 그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했다면? 접촉이 있었기 경고다. 때문에 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보고 줄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근데 눈빛이 약간 흔들렸는데 지금 전혀요.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전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저 정도는 뭐 절대 파울이 아닌데,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영국에서는 저런 건 절대 파울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설경 감독이 여기는 K리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고 또 심판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렇죠. 예. 또 리그 심판의 성향도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은 연맹에 재시비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가 3연패를 넘어서 이제 지난 울산전에서도 패하면서 이제 4연패가 됐습니다. 12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3연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공포의 뻐막이 있었어요. 설경 감독은 뭐 뻐막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범악은 당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많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외국에 저런 장면 못 봤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철저하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아예 통제가 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나올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뻐막을 볼 수가 없죠. 한국에서 이제 저런 걸 봤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런 감독이나 주장이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당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흥분이 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 하나는 뻐막을 당해서 선수들이 각성을 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뻐막을 했을 때 이 선수단의 사기라든가 감독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완전히 팀이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뻐막은 사실은 효과는 없다. 다만 만약에 뻐막이 어떤 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 도구 중에 하나라면 이미 다른 통로도 많다. 경기장 안에서 플랜카드를 통해서 혹은 뭐 응원 보이콧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얼마든지 그 의견을 표출하고 뭐 그것이 감독 교체가 됐든
뭐 어떤 의견이 됐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나쁜 문화를 우리 K리그에 계속해서 마치 뭐 자랑처럼 이렇게 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뭐 구단과 대화를 요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얼마든지 구단이 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뭐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하면서 간담회는 했었거든요. 네. 팬분들과 그다음에 구단과의 어떤 면담이었는데 제가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그 팬분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이제 이 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또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해서 또 그래서 결국은 뭐 승격은 못했지만 또 플레이오프를 가는 또 결과를 만들어냈어서 그런 어떤 팬들과의 소통은 이런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그런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제주가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경 감독이 얘기했던 게 제주 선수들 정말 볼 잘 찬다. 기술 있고 선수 구성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충분히 반등의 기회는 가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들과 다르게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유리 조나탄 선수도 최근에 와서 이제 경기를 선발로 나오고 지금 풀 경기를 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매 경기 지금 득점. 그다음에 여름에 또 이제 김봉수 선수가 군 제대를 마치고 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잘 이제 합류를 하고 잘 조직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중반부터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라운드 제주와 울산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